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처음 30분간은 외국인이 강한 현선물 동반 매도로 시장이 하락한 듯 했으나 그보다 더 강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이 다시 19포인트 초반까지 눌리면서 지수가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만 반등했을 뿐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매우 조용했고 금 가격은 또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유빅스 ETF는 다시 1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데요. 일장 춘몽이었을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이 갭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나름 강한 매도를 쌓기 시작했고 현물 시장 개장 후에도 외국인들은 첫 30분 동안 2,800억 이상이 현물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30분만 눌렸고 이후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해서 점심 무렵 이미 종합주가 지수 3,800포인트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오후 1시 이후 가벼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콜옵션을 살짝 누른 정도에 불과했고 풋옵션은 전혀 살아나지 못하자 다시 매수세가 이어졌고 외국인들은 일중 순매도했던 선물을 완전히 손절하게 됩니다. 장중 최대 7천억 넘게 매도했던 선물을 순매수 3천억으로 무려 1조를 매수해서 뒤집을 정도였으니 꽤 뜨거운 맛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강세를 보인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를 이야기해보면 지난주 금요일이 변동성 오버슈팅이 가라앉은 것을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강세장이 진행된 상황에서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었죠. 해외 시장과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고 그래서 우리 증시가 갭상승 출발 후 30분 동안 선물 10포인트를 밀어낸데도 변동성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콜 변동성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이 약화되자 시장은 스프링처럼 반등을 해버렸고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전일 종가선을 한참 넘어서자 시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게 됩니다. 대신 다시 방향성이 상승으로 잡히자 변동성이 더 이상 죽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종가 고가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변동성인 V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3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죠.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18포인트에서 19포인트 초반으로 마감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증시 변동성은 그야말로 미쳐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이 초반 30분 동안 선물 매도를 강하게 할 때 베이시스가 눌리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400억 가까이 선형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는데 매도세가 멈추자, 그러니까 9시 반에 딱 멈췄거든요. 그러자 바로 매도 차익 거래가 걷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후 2시 이후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청산되면서 베이시스가 더 벌어져 당일 매수 차익 거래는 무려 1950억이나 들어왔어요. 선물 미결제 약정이 3,500계약 이상 쌓였지만 이는 딱히 외국인이 방향성 드라이브가 아니라 차익 거래 관련 연계 물량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상승하긴 했는데 그냥 변동성 매도에 의해서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이나 선물을 끌어서 사서 지수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지난주 금요일이 뜨거운 맛을 보고 미결제 약정을 다시 쌓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단 배리어를 이제 560포인트, 560포인트까지 올렸어요. 하단 배리어 또한 490포인트로 올렸는데요. 변동성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30포인트 이상인데다가 마켓 메이커들이 여전히 지수의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롤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변동성이 좀 죽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0월 들어서 우리 증시에 일봉상 음봉이 나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단기 이평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상승해야 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다시 고점 돌파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화요일에 윗골이 달린 작은 음봉이 한 개라도 나온다. 특히 방금 야간 선물이 상승 마감한 것이 반영돼서 일단은 갭상승 출발하고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이후 변동성 매도가 적극적으로 쌓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잔존일이 이제 4주차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은 눈을 크게 뜨고 언제 옵션 미결을 늘릴 것인지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상승이 멈춰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현물 시장에서의 작은 음봉은 시장이 하락 전환한다기보다는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봉상 음봉이나 도치봉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기존 추세대로 상승 움직임이 나오지만
화요일에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면 주 후반 들어서는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져요. 주봉이요.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에 음봉이 생기는지 봐야 되는데 음봉이 아니니까 안 생겼다. 그러면 시장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강한 변동성 매도와 함께 0.88% 상승을 했습니다. 오전장만큼은 방향성을 잡지 못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수를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을 담당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과도하게 하락한 방산주인 라인메탈이었습니다. 라인메탈은 일단 갭상승 출발했고 쉬지 않고 상승해서 종가 고가를 마감해서 5.9% 상승했는데요. 주말간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막말에 가까운 협박을 하면서 당장 러시아가 원한 대로 해주라고 압박한 것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휴전 가는 거 아닌가요? 이 같은 라인메탈이 급반등으로 독일 증시가 깔끔하게 1.5% 넘는 상승을 했어요. 변동성 또한 오후장에 빠지기 시작해서 종가 저가로 밀려났는데요. 유럽 변동성 선물이 아직 잔존 기간이 3주 넘게 남았는데 한 방에 사실상이 변동성 저가권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야 이거 변동성을 좀 심하게 누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채권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77.22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 연중 최저치를 갱신한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나 이슈가 없으면서 굉장히 조용한 흐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은 단기물은 별반 움직임이 없었지만 장기 채권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위험자산 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통화시장도 너무 조용해서 코멘트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만 이야기하면 오늘 일본 증시가 다카이치의 사실상 총리 확정 이슈로 대폭등을 한 것을 생각하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거의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시장이 증시만 민감할 뿐이지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둔감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다시 역사적 고점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전일 아시아 세션에서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반등다운 반등하지 못하고 골드가 한참 박스를 그리다가 미국 세션 1시간 전부터 골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미국 본장 개장 후에는 상승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지수 또한 상승하였다가 한참 횡보했는데 이러한 횡보기에 골드도 상승 각도를 줄이고 횡보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주가지수의 거래량도 약했던 것처럼 골드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장마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현물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골드 변동성 지수인 GBG 인덱스는 역사적 고점 갱신하지 못했지만 전일 눌린 것을 모두 만회했어요. 30포인트 위에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꺾일 때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직 골드가 꼭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름도 매우 좁은 박스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브렌트 기름이 유럽 세션 중반 60.07달러까지 밀렸는데 장마감 무렵에는 어느 정도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근데 사흘째 지금 브렌트 기름이 60달러 초반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만 그러할 뿐 펀더멘털인으로는 이달 말에 브렌트가 60달러도 깬다 이렇게 본 쪽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유럽 세션에서 주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세션 오후장 들어서는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며 주봉 고가를 갱신한 채 본장 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장 후 바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변동성 매도도 함께 들어오면서 오전장 2시간 동안의 상승세를 완전히 굳힌 채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무슨 재료라도 터지거나 해야 되는데 거래량도 지난주 금요일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등 매우 한산했던 데다가 시세가 초반 2시간에 대부분 완성되면서 이후에는 하루 종일 조용한 흐름을 보여서 오늘의 상승이 인위적인 변동성 매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우려감마저 들게 합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며 가장 강하게 상승했습니다만 마이크론은 윗골이 음봉으로 마감했고 오라클이나 엔비디아 같은 AI 내러티브가 묻은 종목들은 인덱스 매수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초반이 상승이야 숏커버로 볼 수 있지만 이후의 상승은 변동성 매도에 의한 것으로 본 데다가 앞으로 변동성이 빠질 룸이 한참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 매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시장의 상승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갭상승 출발 후
장중에는 시세가 짧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횡보를 해서 일중거래자들은 괜히 따라다니다가 다 털리거나 또는 하루 종일 재미없는 시장을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화요일에도 별다른 경제지표 없고 실적 발표만 있죠. 그래서 장중 매매를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19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는데 실질 변동성을 고려하면 12포인트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일중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 선물은 아직도 많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지난주 금요일이 텐트럼을 시장이 이겨냈다고 보고 이제는 본격적인 레벨업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애플이 상승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작년에 발표된 아이폰 16이 워낙 망작으로 평가받는 데다가 인공지능 관련 기능이 탑재되었다 하더라도 제 성능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연된 수요가 이번에 몰릴 것이라며 아이폰 17이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어떤 재료가 되었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동안 애플이 인공지능 관련 모멘텀을 덜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엔비디아 등이 쉬어갈 때 애플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주들이 1.6% 넘게 상승했는데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인 61선을 두 번 깼다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지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유난히 강세를 보였는데 애플과 함께 금융주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2,500억 넘게 순매도했는데 놀랍게도 삼성전자를 900억 넘게 팔고 SK하이닉스도 2,000억 넘게 팔았죠. 그런데도 왜 우리 증시가 올라갔을까를 생각해보면 변동성 매도와 같은 리스크 온 현상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매도하는 주체가 확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특히 어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코스닥 지수가 2.5% 가까이 올랐는데 반도체에 대한 매수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중소형주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쉽게 하락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에 2%씩 움직이는 것이 계속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주요 이평선들에 닿을 때마다 강한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ETF 중에 36015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개를 드는지를 좀 보고자 해요. 그러나 당일에 한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는 오전장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오로 갈수록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시장이 상승을 재개할 가능성을 조금씩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의 금요일이 대형 급락을 지난주에 어느 정도 소화해냈다라고 본 투자자들은 하방 해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레벨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리테일들이 주식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강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시장이 여기서 또 상승하려면 변동성 매도로 올라간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올라간다. 그러면 변동성은 얼마 죽지 않고 지수만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리스크에는 하락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장이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리스크인데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숏 헤지를 적극적으로 쌓았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 않았죠. 여기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상승을 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억지스러운 상승이라 할지라도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맞짱 뜰 장사가 없죠. 어제도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조용했는데 주가지수와 골드만 초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이 시장은 수급으로 가는 장이지 펀더멘털로 가는 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무서운 묻지마 상승이죠. 정리하면 시장이 역사적 고점에 바짝 다가왔다고 해서 이건 너무하지 하며 매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위로 열렸다고 보고 최소한 강세 콜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롱이라도 따라 붙는 것이 좋겠고 일중거래보다는 포지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일 종가 고가로 마감했다라고 하지만 많이 올라왔다고 숏을 쌓기보다는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30포인트 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큰 진폭을 예상하면서 롱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몬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 또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내드립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